14억 인구 대국 중국에 연초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인구 자리를 인도에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 약 85만 명 줄었다고 합니다. 고작 0.06% 줄어든 수준인데요. 이 정도 인구 감소를 두고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왜 중요한지,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뜨고 질 것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로 여러 기업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기회를 얻을 기업들도 있을 테니 미리 파악하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중국은 최근 일주일의 공식적인 춘제 연휴를 마쳤습니다. 연휴 기간에 주요 관광지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지난 코로나 3년간 억눌렸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주식시장만 봐도 중국 증시로 빠르게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 중국의 고속경제 성장 시대가 서서히 저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퍼지고 있죠. 정점을 의미하는 피크, 중국이 말 그대로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도 연초부터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크 차이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인구 감소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는 14억 1175만 명입니다. 출생 인구가 956만 명인데 사망자가 1041만 명이라 2021년 대비 8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중국은 960년 개국한 송나라 때 이미 1억 명을 넘어 1000년 넘게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유지했는데 올해는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라는 추세에 따른 영향입니다. 단지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유자형을 지나 역삼각형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출산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 오너스란 말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할 사람도 줄고 그만큼 돈을 쓸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까지 더해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인건비까지 늘어나면서 외국 입장에서 보면 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애플도 최근 베트남을 중국에 대체할 시장으로 꼽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고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커집니다. 연금을 비롯해 각종 복지 비용이 불어나는데요. 중국도 최근 국가, 기업, 개인의 3층 연금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2028년부터 적자에 돌입해 2035년이면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현재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개인연금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기에 중국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도 한 영향입니다. 중국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3,490만 명이나 많다고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데다 1979년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 정부가 엄격한 한자녀 정책을 쓰면서 강제 낙태가 늘어나 1980년대 이후 남녀 비율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으로 갈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율이 높다 보니 결혼을 못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여성이 농촌 남성의 애를 낳고 살며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여 지냈다는 뉴스가 2022년에도 나온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둘째 출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셋째도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이 추가로 완화됐죠. 하지만 여성들이 애를 낳기엔 여전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여성 인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받는 국가지만 아직까지 출산 양육에 있어서는 후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비롯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죠. 중국은 여성 근로자에게 98일의 출산 휴가
휴가를 제공하고 이 중 15일을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산, 다태아의 경우 각각 15일씩이 추가되고요. 각 성, 시별로 휴가 일수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기존 98일에 지역별로 30일에서 90일 정도 추가로 휴가를 주고 일부에선 둘째나 셋째에 좀 더 휴가 일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대부분 6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최근 만난 한 중국 여성분이 애를 낳고 4개월 만에 복직했다고 합니다. 더 쉬었다가는 자리가 없을 거라면서요. 중국 우리와 달리 육아휴직의 개념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산모의 부담이 너무 크죠.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휴직 제도가 여성에게만 집중된 것도 중국의 문제입니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육아는 부부 공동 책임인데 출산휴가 연장이 여성에게 간데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만 돌아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아야 한다며 남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출산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점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꺼리는 이유입니다. 202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산 여성의 취업 성공률이 아이가 없을 때에 비해 6.6% 감소했고 두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9.3%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가계 총소득도 떨어져 한 자녀의 경우 5.6%, 둘째 출산 이후에는 한 자녀 때보다 7.1% 이상이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쉽게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구조가 바뀌거나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산업 구조도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소매 가격 기준 중국 분유 시장 규모가 2021년 1,730억 위안, 약 31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1,170억 위안, 약 21조 3천억 원으로 4년 만에 32.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유뿐만 아니라 영유아 관련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회는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집에 한두 명만 아이를 낳다 보니 유기농, 프리미엄 등으로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엔젤 산업 규모는 오히려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실버 산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0년 8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실버 시장 규모는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 2024년에는 14조 위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의 임플란트 업체가 중국에서 고속 성장하는 것도 고령화에 따른 영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분야는 더 있습니다. 적은 노동력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시장인데요.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해 소개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중국 대도시의 식당과 호텔에선 로봇이 서빙하는 게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싱글 경제도 최근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도시에 혼자 사는 젊은이들에 맞춘 외식 산업, 소형 가전, 가구 등 인테리어 등이 주목받고 있고 중국도 점차 1인용 소포장 식료품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반려동물 시장도 싱글 경제 성장에 따른 연관 산업으로 주목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 면적보다는 1인 가구를 비롯한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도 늘 기회는 있다고 하죠. 중국의 인구 감소 속에도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거고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인구 문제와 관련 산업의 변화까지 조망한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아쪼 오지엔